안녕하십니까. 77강 ITQ 한글 기능평가 첫 번째 표 작성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완전 정복 02번 문제를 작업하다가 영상이 종료되었죠. 지난 시간에 작업하신 한글 프로그램 불러오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편집 용지 설정해주고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해서 각각 문제를 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까지 생성한 다음에 저장까지 완료해서 2번 문제에다가 표 작성하기를 완료했죠. 그리고 안에 내용을 입력하고 숫자와 문자의 구분에 따라서 정렬까지 표 조건에 따라서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캡션 달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션 달기부터 셀 배경색 지정, 합계 색 계산, 셀 테두리와 대각선 모양 지정 등을 하게 되면 02번 완전 정복 해결하는 거예요. 자, 한글 프로그램 작업하시던 거 불러와 주세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 저희가 작업한 내역이 이렇게 줄로 보게 되면 합계까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리고 칸으로 보게 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었기 때문에 표 작성하실 때 입력 들어가서 작은 목록 단추 표에서 표 만들기 클릭 그래서 줄수에다가 다섯 칸, 칸수에다가 여섯 칸 입력하고 글자처럼을 취급한 다음에 이거 기억하세요? 글자처럼을 취급한 다음에 만들기 눌렀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했죠.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이 빈 공간에다가 다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2번에 정렬에 대해서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는 이만큼과 여기 제목들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다 문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줬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줬죠? 그리고 나머지 숫자 영역,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든 문서를 불러오시면 이 모습이겠죠? 네, 프로그램 다 불러오셨죠? 좋습니다. 자, 캡션 달기를 진행할 건데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이게 캡션이라고 해요. 표의 이름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표 캡션을 생성하실 때 캡션의 위치 먼저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캡션을 만드실 때 위치를 먼저 정해주고 만드는데 캡션의 위치를 보게 되면 표 기준으로 위쪽입니다. 위쪽이에요. 표 기준으로 위쪽인데 정렬만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션을 생성하실 때는 출력 형태를 꼭 확인하시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정렬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션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완전 정복 01번 작업할 때 제가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캡션을 작업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캡션을 작업하실 때는 표 안에 커서가 반짝이고 있어야 돼요. 표 안에 아무 빈 셀 또는 내용이 있는 셀이라던가 아무 곳에다가 커서를 클릭하셔서 표 안에 커서가 위치해 있어야 돼요.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커서 위치를 표 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이 위쪽에 표 탭이 생기죠. 자, 표 탭 앞에 부분에 보면 이 버튼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 버전에서는 캡션 달기 버튼이에요.
자, 표가 있고 그 밑에 캡션이 위치해 있는 아이콘 모양입니다. 자, 캡션 달기 버튼 다 찾으셨나요? 네, 좋아요. 자, 캡션 달기 버튼에서 우리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캡션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생성을 할 거예요. 자, 캡션 버튼에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시고 캡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쪽입니다. 표 기준으로 위쪽으로 해서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캡션 만드실 때 지금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고 위 클릭해 주세요.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위 클릭.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부분에 표 1이라고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제 화면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표 1이라고 이렇게 생겼던 거 확인되시죠? 다시 지금 지금 표 1이라고 생성된 이것은 우리가 따로 엔터 키를 써서 여기다가 표 1이라고 입력한 게 아니라 캡션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자, 캡션 명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냥 지금 커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캡션 자체를 삭제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표 1을 지우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커서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백스페이스 키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떴죠. 표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라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캡션을 생성해 놓았는데 그 캡션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희는 캡션을 삭제하는 게 아니죠. 캡션의 이름을 지금 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지우고 캡션 기능은 살릴 거예요. 그래서 지우기 작업이 이런 게 뜨면 취소를 누르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블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 1에 대한 내용을 블록 처리를 하셔야 돼요. 까맣게 블록 처리를 하신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면 그죠? 아까처럼 지우기라고 안 나오죠. 그 대화 상자가. 왜냐하면 블록 처리를 해 놓은 상태라면 캡션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표 1에 대한 내용만 수정할 수 있게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캡션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지우기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블록 처리를 해주고 지우기, 백스페이스 키,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지운 다음에는 이제 뭐 해줘야 되죠? 그렇죠. 캡션명을 문제의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 품바 축제 관람객 현황, 자, 띄어쓰기 확인해 주세요. 띄어쓰기 잘 확인해 주시고 땡땡 특수기호, 괄호 특수기호 어렵지 않죠? 네, 이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 캡션명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바 축제 관람객 현황 단위 1000명 이렇게 자, 지금 띄어쓰기 작업한 걸 보여드리려면 보기 탭에 이건 다 아시죠 이제? 자, 띄어쓰기 작업하는 문단 부호는 조판 부호는 보기 탭에 있어요. 보기 탭에 조판부 체크해 주시면 띄어쓰기가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죠? 여기 꺽쇠 표시가 있죠. 파랗게. 너무
큰 모니터를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건데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최대한 키워드리면 자, 지금 축제 다음에 꺽쇠 표시가 여기 보이시나요? 띄어쓰기 작업이 된 거예요. 조판부 체크하시면 이런 띄어쓰기를 여러분 화면에서 여러분 데스크탑에서 작업하시는 한글 프로그램 문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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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과 명 사이 여기까지 꼭 5개가 들어가고요. 자, 출력 형태를 다시 보시면 조건에 캡션에 대해서도 도둠의 10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작업 해줘야겠죠? 자, 캡션으로 돌아와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자, 자주 쓰는 기능은 서식도구 상자에 빼놓는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지만 출력 형태에서는 무슨 글꼴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도둠으로 작업해 줘야겠죠? 도둠 입력하시고 엔터. 자, 글꼴 살짝 변경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10포인트. 도둠의 10포인트 확인해 주시고 캡션 문제 캡션의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되시면 자, 지금은 이제 뭐 해야 될 차례일까요? 그렇죠. 정렬을 해줘야 되죠. 정렬이 지금 기본 정렬, 양쪽 정렬에서 출력 형태에 따르면 오른쪽 정렬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정렬 클릭. 자, 그러면 표 기준으로 위쪽에 생성되어서 오른쪽 정렬이 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출력 형태 다시 볼까요? 그렇죠? 표 기준으로 위쪽에 생성되어서 오른쪽 정렬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캡션에 대한 내용은 잘 따라오신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 자, 문서를 보실 때 표라고 노란색 글씨가 보이는 이유는 왜 그렇다? 아까 우리가 보기 탭에서 조판부를 체크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판부 체크가 되면 띄어쓰기 기능만 아니라 뭐 입력되는 파일이라던가 표, 차트에 대해서도 도형에 대해서도 그 이름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작업하실 때 켰다가 껐다가 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끄니까 여기에 있었던 표라는 내용, 노란색 글씨로 표 있었던 내용 없어졌죠? 자, 캡션 달기 이제 작업 끝났고요. 이번에는 셀 배경색 지정하고 블록 합계 계산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출력 형태를 다시 보여드리면 셀 배경색에 대해서 처리가 된 부분이 이만큼이죠. 자, 지금 반전 처리가 일어나서 노란색 셀 부분이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출력 형태에 보이는 구분 셀부터 여기 463 있는 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자,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구분 셀부터 463 셀까지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셀 배경색을 지정할 겁니다. 출력 형태에 따르면 표 조건에 따르면 셀 배경색에 대해서는 색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지켜줘야 되죠.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하게 맞춰주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출력 형태 작업한 거 보시고 우리 내용으로 돌아와서 구분 셀부터 앞에 있는 처음에 있는 구분 셀부터 14년 밑에 463셀까지 이렇게 다 블록 처리를 하셨으면 자, 셀 배경색은 노란색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색상의 배경색을 칠하기 위해서는 표 탭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표 안에 내용이 블록 처리되어 있어서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 탭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표 탭 안에서 보시면 페인트 통에서 물감이 떨어지고 있는 이 아이콘 찾아주세요. 셀 배경색 아이콘이죠. 자, 셀 배경색 아이콘에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면 자, 색상의 테마가 이렇게 나타나요. 색상의 테마에서 우리는 오피스라는 테마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피스라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색상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다양한 색상의 테마들이 이렇게 바로가기로 나올 거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목록 단추 클릭, 한 번 더 클릭. 자, 이렇게 보이죠? 색상의 색 채우기의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여기 있죠. 그리고 색상의 테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은 목록 단추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양한 색상들의 테마가 나타나고 우리가 필요한 색상의 테마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오피스가 아닌 분들은 오피스 두 번째 있는 테마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셨으면 저와 같은 색상 테마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칠해야 되는 색상은 조건에서 노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색마다 다 이름이 있다고 했죠? 구분을 위해서 이름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노랑 색상을 선택합니다. 자, 노랑 클릭하도록 할게요. 노랑 클릭. 자, 반전 처리가 되어서 파랗게 보이지만 ESC 키 또는 빈 공간을 클릭해서 블록 처리를 해제하게 되면 내가 아까 블록 처리해 놓았던 영역이 노란색 색상으로 색 채우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블록 처리 설정을 취소하고 셀 배경색 확인하신 화면이에요. 자, 이번에는 블록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자, 블록 합계 계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여드리면 블록 합계 계산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값을 구해줘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산식 기능을 이용해서 한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값을 계산한 내역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셀 계산식 한번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블록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이만큼의 영역을 다 블록 처리해 주세요. 아, 여기 이렇게 세 줄만 이렇게 블록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있는 칸까지 블록 처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도 값이 떨어져요. 이 값들을 다 더해서 이 빈칸에도 값이 생성되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여기에 값이 없죠. 값이 없고 대각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세 줄만 블록 처리를 합니다. 자, 블록 처리를 하셨으면 표 탭의 목록 단추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표 탭 생성되었죠? 표 탭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블록 계산식이 있습니다. 블록 계산식 찾아주세요. 표 탭의 작은 목록 단추 클릭, 목록 단추 클릭, 바로가기들 중에 블록 계산식 찾기. 자, 블록 계산식 옆에 블록 합계라고 있어요. 블록 합계 클릭합니다. 자, 작은 목록 단추 클릭, 블록 계산식 클릭, 블록 합계 클릭. 작은 목록 단추 클릭, 블록 계산식 클릭, 블록 합계 클릭. 네, 확인되셨죠? 자, 표,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클릭. 자, 그러니까 바로 가기가, 우리가 빈 칸으로 놓았던 합계 칸에 자동으로 계산된 내역이 딱 나왔습니다. 자, 출력 형태와 그 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값이 1462라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도 그렇죠? 1462 나타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값이 출력 형태와 같은가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자, 블록 합계 계산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표의 높이를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표의 높이. 자, 표의 높이는 어떻게 조절한다고 했죠? 그렇죠? 표에 대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누른 상태로 마우스 방향 키를 눌러서 표의 높이 또는 너비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표에 대한 전체적인 높이를 수정할 거니까 표에 대한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표에 대한 셀 전체 선택. 자, 표에 대한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표 높이 조절하시려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키보드의 방향키 위아래로 가는 방향키 있죠? 자, 컨트롤 키 위치 확인하세요. 컨트롤 키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여기에 있는 방향키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도록 할게요. 아래로. 그러면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이 표 높이의 너비가 이 표의 높이가 아래로 한 칸씩 다 칸이 높아져요. 넓어져요. 높이가 높아집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아래로 방향키를 한번 클릭하면 입력하면 네, 이렇게 되죠. 아까 있었던 표의 높이 이만큼의 높이하고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 한번 누를게요. 네, 지금하고 표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쁘게 표 높이 수정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셀 테두리와 대각선 지정하겠습니다. 셀 테두리와 대각선 모양 지정. 자,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표에서 셀 테두리를 먼저 작업을 할게요. 셀 테두리 작업을 하시려면 자, 출력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표의 구분 셀 바깥 부분이랑 전체적인 바깥셀 부분의 테두리, 제일 외곽 쪽에 있는 테두리가 다 이중 실선으로 두 줄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게 확인되시나요? 자,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 전체적으로 외곽은 다 두 줄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끝에 부분도 보시면 다 두 줄로 처리가 되어 있죠? 외곽 부분에 이중으로 실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 전체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저처럼 표 전체를 블록 설정해 주시고 표 바깥쪽에 가장 맨 끝에 외곽 테두리 선 모양을 지정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표 바깥쪽 테두리 선 모양을 지정하시려면 표 탭에서 목록 단추를 누를게요. 표 탭에서 목록 단추를 누르고 셀 테두리 배경 있습니다. 셀 테두리 배경 어디예요? 각 셀마다 적용이죠. 자, 표 탭의 작은 목록 단추, 셀 테두리 배경 선택, 각 셀마다 적용 선택.
각 셀마다 적용 선택. 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록 단축 클릭, 표 셀 속성 밑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선택. 자, 그래서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나타났으면 가장 첫 번째 기본값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종류를 선택해 줘야 돼요. 지금 출력 형태에 따르면 이중 실선이 처리가 되어 있죠. 가장 맨 바깥쪽, 외곽 쪽의 테두리가 이중 실선이기 때문에 이중 실선 테두리 선택해 주고, 자, 외곽 쪽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의 테두리가 적용이 되도록 바깥쪽 클릭해 주세요. 바깥쪽 클릭. 자, 바깥쪽 클릭을 했더니 이 바깥쪽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된 게 보여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설정 눌러주도록 할게요. 설정 클릭. 자, 설정 클릭. 자, 그러면 ESC 키 또는 빈 공간을 클릭해서 블록 처리한 걸 취소하고 외곽 테두리가 이중 실선으로 잘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시거나 문서의 빈 여백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빈 공간 클릭. 자, 그래서 블록 처리를 해제하고 확인해 보시면 표의 모양이 자, 바깥쪽에 다 외곽 테두리가 이중 실선 처리된 게 보이시죠? 네, 전부 다 이중 실선 처리가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만큼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이 바깥쪽 테두리, 이 표시한 부분의 바깥쪽 테두리를 보면 다 이중 실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만큼 이중 실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영역도 이중 실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구분 셀부터 꽃동네 공연 셀까지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의 이중 실선 처리를 위한 거다? 이 부분의 블록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로 돌아오셔서 구분 셀부터 꽃동네 공연까지 이렇게 블록 처리해 주세요. 이 바깥 부분에 원래 지금 화면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지금 화면에서는 한 줄 처리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중 실선 처리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표 탭의 작은 목록 단축,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선택. 자, 그러면 각 셀마다 셀 테두리 배경 탭에서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탭에서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해 주시고 이중 실선 선택. 자, 그리고 이 이중 실선이 적용될 위치를 정해줘야 되죠. 지금 이미 요만큼의 영역은 이중 실선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해 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표에서 이 버튼, 가장 오른쪽 외곽만, 테두리만, 외곽 쪽 부분만 이중 실선 적용이 되도록 이걸 눌러줘도 되고 다 똑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쪽을 눌러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 클릭하시거나 여기에 있는 오른쪽 테두리 선택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하면 돼요. 저는 여기 오른쪽 테두리를 눌러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면 여기 미리 보기에 이중 실선 처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이 될 거예요. 자, 클릭하면 그렇죠? 여기 바깥쪽이 이중 실선 처리가 된 걸로 보이죠? 자, 여기에서 설정 눌러주면 이쪽 부분에 이중 실선 처리가 되었고 역시 확인하기 위해서 빈 여백을 아무데나 클릭하시거나 ESC 키 눌러서 블록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해제. 자,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영역의 오른쪽만 외곽이 이중 실선 처리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출력 형태에 따르면
요렇게도 다 이중실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서도 바로 아래, 아까 아래쪽.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블록 처리를 구분 셀부터 합계까지 요만큼 선택해 주세요. 되셨습니까? 자, 구분부터 합계까지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에서도 또 같은 방법으로 표 탭의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클릭하면 아까와 동일한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나타나고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해주고 자, 범위 요만큼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블록 처리한 영역이 이만큼 영역, 여기 위, 아래, 아니, 아래가 아니라 위,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는 다 이중실선 처리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적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을 눌러서 여기가 선택되도록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아래쪽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 내용의 블록 처리한 내용의 아래쪽 부분에 이중실선 처리가 작업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을 클릭하시거나 아래쪽 테두리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쪽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 선택했어요. 아래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주겠습니다. 이중실선 아래 네, 이중실선 아래 선택해서 여기 미리 보기 내용 확인하시고 설정 누르겠습니다. 설정 클릭.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이중실선 처리된 거 보이시죠? 자, ESC 키 눌러서 블록 처리 해제할게요. 블록 처리 해제. 그러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이중실선 처리가 된 게 보여요. 자, 출력 형태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중실선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영역은 외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한 줄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출력 형태를 다시 보시면 출력 형태도 안쪽으로 이중실선 처리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 바깥 부분만 이중실선 나머지는 다 한 줄 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업하고 있는 화면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똑같아서 잘 모르시겠죠? 다시 작업하고 있는 화면으로 돌아온 선택 화면인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뭐예요? 대각선 모양 지정하기가 남았습니다. 자, 대각선 모양 지정하기 쉽죠?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하는 공간을 먼저 블록 처리를 해줘야겠죠. 출력 형태에 따르면 합계 맨 아래 칸에 대각선 처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셀 한 칸을 블록 처리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해당 셀을 클릭해주면 되죠. 그러면 한 칸에 대한 블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 문서로 돌아와서 여기 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블록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블록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한 칸만 블록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주면 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자, 저처럼 한 칸만 선택해 주세요.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대각선 모양을 지정을 할 거예요. 대각선 모양을 지정하시려면 블록 처리를 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작은 목록 단추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셀 테두리 배경 선택, 각 셀마다 적용 선택하겠습니다.
자, 작은 목록 단축 클릭, 셀 속성의 밑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선택. 자, 그러면 각 셀마다 적용 눌렀더니 셀 테두리 배경, 우리가 테두리 작업하고 있었던 테두리 탭 선택된 거 보이시죠? 가장 기본 값인데 대각선 탭이 세 번째에 있어요. 자, 대각선 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클릭. 세 번째 있는 대각선 탭을 선택해 주세요. 대각선 탭 선택. 자, 대각선 탭에서 선의 종류와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종류는 한 줄이죠. 출력 형태에 따르면 이렇게 작업된 내용이 한 줄이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만지지 않습니다. 자, 위치만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대각선의 처음과 끝 두 가지만 먼저 작업을 하면 돼요. 자, 대각선의 가장 끝에서 끝으로 나오는 이 두 번째 아이들을 해주면 되겠죠? 자,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비교해 볼게요. 대각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선택. 여기 하나 생성되었어요. 자, 다시 두 번째 대각선 선택. 여기까지 작업이 되었죠? 자, 출력 형태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선 종류는 그냥 기본 값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대각선의 위치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클릭. 그러면 대각선 처리가 종료되었죠. 자,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마지막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뭐냐면 표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표 바깥쪽 부분에 여기에 엔터 기호가 보여요. 자, 다시 표의 테두리 작업한 부분, 여기 대각선 작업한 이 부분 바로 뒤에 여기 보시면 표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엔터키 기호가 보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이 엔터키 기호를 클릭해서 커서의 위치를 여기에다 놔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 표 생성을 하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해놨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면 표 바깥쪽, 표 오른쪽 바깥 부분에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표를 가운데다 맞춰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계실 건데 일단은 우리가 작업하는 내역은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표 바깥쪽 부분에 커서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가운데 정렬 버튼 눌러줍니다. 가운데 정렬 클릭. 그래서 표 작업 내역은 여기까지 해서 끝나게 돼요. 자, 작업하신 내용은 컨트롤 S 해서 단축키로 저장하시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자, 컨트롤 S 위치 확인하세요. 컨트롤 S 눌러서 작업한 거 저장하시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종료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완전 정복 03번 문제 제가 보내드릴 건데 그걸로 이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새로 실행시켜서 ITQ에서 요구하는 기본 설정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 마친 여기 엔터키 기호 끝에다가 놓고 가운데 정렬하는 것까지 해서 다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